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저 웹소설 강의 영상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죠? 그런데 강의 영상이라기보다는 강의 영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작업 영상이라도 또 작업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지체공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지상 최대 공모전 네이버. 우선 지상 최대 공모전은 대형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이에요. 이게 네이버가 사실은 가장 큰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상 최대 공모전은 지금 매년마다 돌아오는 공모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금도 그렇고 참가 조건도 그렇고 참여 방법 그리고 이게 유의사항들이 상세 공지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변함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지상 최대 공모전은요. 일단은 시리즈풍을 원합니다.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다룰 거는 지상 최대 공모전 여성향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로맨스와 로판 부분. 저는요, 남성향에 대해서는 1도 모르니까 남성향에 대해서 물어볼 거면 다른 채널 가세요. 여기는 지체공. 여성향. 그러니까 도대체 네이버 시리즈풍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수상을 위한 실전. 이게 바로 이번 영상 주제예요. 우선은 말이죠.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저는요. 어떤 작가냐면 네이버 지체공 시즌 컨택 출간 좋아라 유연 치킨값 지체군 시즌에서 컨택으로 출간을 했고 좋아라 유료 연재에서 쓴 치킨값을 벌고 있는 작가이죠. 거기다가 지금까지의 제 영상을 보셨으면 제가 얼마나 쓴 웹소설 업계에서
에서는 천재형 진학생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은 여러분에게 신님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 맞죠? 라는 작품에 대해서 제가 그 유튜브 쪽에서는 다룬 적이 거의 없어요. 그동안 조금 이런 것만 많이 올렸는데 오늘은 진짜 심층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지상 최대 공모전은 일단 네이버가 원하는 작품을 우리가 써야 돼요. 이게 바로 제 그 아이디어 노트인데 봐봐요. 심자 로판 소설 구상. 마력은 없지만 권력은 있습니다가 처음 구상한 거예요. 그리고 장르는 로맨스 판타지. 키워드는 유가물, 회계물인가? 아직도 요건 헷갈려. 됐고 복수, 능력 여중, 항시물, 서양풍, 초월적 존재, 신분 차이, 로컨, 성자물. 줄거리의 한 줄 요약. 마력 없는 여주가 죽고 과거로 돌아가 복수하는 내용. 인물들 보면 제 이름이 변경되긴 했지만 인물 구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등장인물이 또 나왔죠. 플롯을 줄거리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만들까? 그것을 고민한 흔적들이에요. 그래서 무능력한 딸의 노래에 정령들이 답하다. 정령들이 선택한 황제 후보. 아빠, 제가 부르는 건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엘드리아 제국, 영원한 찰나의 교단, 시간의 정령왕, 크로노스, 아테리소스 황실 가문, 화살, 태어나 순서가 아닌 정령석의 강함으로 차기 황제를 정한다. 그리고 요쯤에 등장인물 구상이 거의 다 끝났어요. 서버 남주 적혀져 있죠. 정령들 이름도 적혀져 있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여자 주인공에 대한 설정은 정말 빼곡하게 짰어요. 그리고 카시안 남자 아빠. 카시안이라는 이름이 서브 남주에게 가서 이름이 변경되었는데 네, 기본 설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방금 것은 제 1기예요. 1기. 요거는요 오픈하면 안 되는 거라서. 아무튼 중요한 건 1기가 아니니까 여기 위에다가 첫째 왕자 메인 남주 카시엘 이름도 엘렌으로 변경되었긴 했지만 이 작품에 대한 세계관을 짜는 데만 2주에서 3주 정도 걸렸고 요거는 또 다른 설정집. 그러니까 확정화된 뜻은 설정을
적어두는 곳인데 키워드랑 중요 대사 같은 거를 적어둬서 아이들의 성격이나 그런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적어뒀어요. 물론요, 귀찮긴 해요. 세계관들을 이렇게 정리해 두고 그래서 그때 생각나는 것을 적어두고 정리하는 게 메모하고선 그러는 게 쉽지는 않지만 대박 나고 싶잖아요, 여러분. 대박 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만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요, 진짜 네이버 작가가 꿈이에요. 네이버에서 정신영재만 할 수 있다면 소문이 없겠다 그랬죠. 그래서요, 그냥 초심으로 돌아갔어요. 내려놓고 내가 진짜 쓰고 싶은 작품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왔다 장보리의 장보리라는 고구마형 여주를 뜯어 고쳐서 웹소설에 맞게 뜯어 고쳐서 새로운 호감형 주인공을 만들어 보자. 그게 첫 시작이었어요. 이 작품을 구상할 때. 요즘은 피해자의 행복보다는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을 맞춘 보스극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고전들 있잖아요. 자극적인 것보다는 오랜 시간 사랑을 받으며 장르의 특징이 된 고전 요소들이 잘 먹혀요. 이경규나 나 유재석 같은 그런 롱롱하는 개그맨들 보면 알잖아요. 독자들이 아닌 대중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난 것처럼 웹소설계에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올바른 클래식 비틀기도 들어가야 되고 보여주기 글쓰기도 해야 되고 진짜 정말로 진학생들 글 보면 가장 화나는 게 그게 뭔지 아시나요? 할 말이 많은데 하기 전에 기본기 이것부터 잡고 가야죠. 지체공에서는 도대체 심사 기준을 봤을 때 기본기가 없으면 아무리 조회수가 많아도 안 돼요. 기본기가 가독성, 순문학, 문체, 기본기를 본다는 건 가독성이 좋은 그러니까 웹소설 문체인지 보는 거지 순문학 문체? 안 돼요. 지망생들의 글을 보면 다 꾸며주기를 하고 있지 보여주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오감을 사용해서 쓰라고 하니까 꾸며주기만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보여주기 글쓰기가 아니라 꾸며주기 글쓰기를 하고 있으면 어쩌라는 거야. 답답해서 정말. 아주 그냥 답답해요, 진짜. 제발 진짜 정말로 수상을 하고 싶으면 독자들이 원하고 네이버가 원하는 그런 작품을 써야지. 왜 자꾸 쓴 트렌드만 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요, 저도 쓴 무명 작가라서 그렇게 쓴 대단한 작가는 아닌데 선배 작가로서 말하면 꼰수를 부리면 오래 못해 먹어요. 저도요 지금 쓴 플롯을요 갈아엎게 생겼습니다. 봐요. 기존 플롯이잖아요. 이게 제가요 고구마를 싫어하는 작가라서 작가라서 질질 끄는 걸 못하기 때문에 메인 사건을 주르주르 적어두니까 진행이 안 돼요. 신여장 바네사가 왕자라 공주 아스테릿을 납치를 해야 돼서 서슨 아스테릿 각성을 해야 되는데 각성도 못했어. 그래서 후반에서 나와야 되는 이벤트 스승이 벌써부터 나오고 와 아주 그냥 미치겠어요. 요건요 맞춤법 AI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기는 해요. 구글 AI의 도움을 어떻게 받냐면 맞춤법 검사랑 플러스 수정, 예상 반응, 피드백, 수정 작업에서 그렇게 조언을 구하고 주고받는 식으로 수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뭐예요? 뜯어 고치게 생겼는데 지금 구글 문서에 글자 수랑 네이버 웹소설 글자 수를 글자 수 세는 것도 달라서 5,000자로 맞춰서 실컷 다 써놨는데 네이버에 올라가니까 5,000자인데 만자 넘어가고 와 그걸 나누느라 애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기존 플롯을 뜯어 고치게 생긴 이유가 18화 기적의 푸른 장미는 가짜를 올리고 19화 20화까지 썼는데 얘네가 쓴 내 뜻대로 굴러가지를 않아. 소피아의 스승도 나중에 등장해야 되는데 지금 망했어요. 아주 그냥. 왜 이러는 줄 알아요? 캐릭터들이 워낙에 개성이 넘치잖아요. 그런 말 들어봤죠? 잘 만든 캐릭터는 알아서 사건을 진행한다고. 잘 만든 캐릭터들이 있으니까 이게 사건이 재미있게 굴러가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해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해줘야 정신을 차릴까? 봐봐요. 그래, 좋아. 지상 최대인 공모전. 전 목표가 뭡니까? 지체공. 목표가 뭐죠? 지체공에 나가는 목표부터 정해야 돼요. 목표부터. 수상이 목표냐? 수상, 경험, 컨택. 이 중에서 뭐가 목표인지 그것부터 정해야 돼요. 만약에 수상이 목표고 컨택이 목표면은 꼼수부리 생각하지 마요. 꼼수부리 생각하지 마요. 편집부 80%잖아요. 이번에 편집부 80%에 랭킹 20%는 네이버 시리즈폰 써라 그거예요. 왜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주제 키워드라고 아십니까? 주제 키워드라고 아세요? 주제 키워드 때문에 작가들 쓴 사이에서 원성이 아주 자자했어요. 주제 키워드. 주제 키워드를 아십니까? 귀염 보자. 주제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귀염 뾰장. 이건 유아물. 키워드 보자. 주제 키워드 이것 때문에 작가들이 많이 떠났어요. 지체공 그때 저도요. 그때 저승사자 남주랑 태망사 여주의 현대 로맨스를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요거 주제 키워드 기업 복잡 때문에 갈아엎고 대충 준비한 게 아빠 아닌데 공주님은 일중독 아빠의 대리. 요건 아주 망했어. 이건 너무 잔잔해. 아주 그냥 얘가 그 교과서로는 좋습니다. 왜 망했는지 분석하기에는 아주 좋은 작품이에요. 맞춤법도 엉망이야. 출간작임에도 불구하고 와우. 지금 보면 내가 이걸로 어떻게 출간을 했는지를 모르겠어. 그만큼 아주 최악이에요. 그래서선 다시 돌아가서 주제 키워드 사건이랑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네이버에서 지금 원하는 작품은 유가물이에요. 스토리가 있는 유가물을 원한다. 이건데 그러면 스토리가
있는 유가물은 무엇이냐? 애니. 애니로 스토리, 시리즈, 풍을 말해보자면요. 중요하니까 그것은 중요하니까 잘 새겨들어요. 진짜 안 알려줘. 이거 다른 채널에 가서 스파이 패밀리 네이버 시리즈 스파이 패밀리 학원 베이비인가? 학원 베이비. 그 외에 쓴 애기들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목이 생각 잘 안 나는데 스파이 패밀리와 학원 베이비 그게 네이버 시리즈풍이에요. 드라마 쪽으로 가면 호텔 델루나, 달의 여인, 도깨비, 알 것 같죠? 네이버 시리즈풍 애니와 드라마. 네이버 원작 드라마랑 모르겠으면 그냥 좀 보라고. 좀요 봐요. 카카오 원작 드라마, 네이버 원작 드라마 보고 좀 분석을 좀 해요. 분석 차이점이 뭔지 지금 그걸 알아야 네이버가 원하는 웹소설을 쓸 거 아니야. 답답해 죽겠어. 하는 꼬라지들 보면 진짜 요즘 로판에서 제가 지금요 조회수가 가장 높은 거 로판에서 평민으로 살아남기 전형적인 클래스 범버 제목이죠. 소개란도 뻔한 거예요. 그런데 뜻은 이 작가의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알아요? 요거 이메일 제발 좀요. 이메일 이거 안 돼요. 지금 봐요. 이 작가는 그래도 무슨 조금 쓴 초보 작가님은 아니야. 왜냐면 소개란에 이메일이 없잖아요. 이메일이 있고 없고가 왜 중요하냐?
이 사람도 이메일이 없잖아요. 있고 없고가 왜 중요하냐면 네이버가 싫어해요. 상생묘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본선 기간 본선 기간 동안 이렇게 쓴 이메일을 적은 작품들은 제외돼요, 수상에서. 이용 약관이랑 네이버 편집부가 선호하는 작품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봐요. 제가 로판이랑 로맨스 제목만 봐도 다 쓴 계약 연애, 계약 결혼 작품들이야. 제목만 딱 봐도 알잖아. 신데렐라 에피소드에다가 동로판 사극 그 몇 개 보이고 사극 맞아? 이거? 동양 로판인데 왜 로맨스에 가 있냐? 로맨스 판타지로 가는 게 맞는데 정말 장르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이해도 없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하지만 오늘은 지망생 여러분에게 이렇게 쓴소리가 아니라 알려주는 영상이니까 봐요. 제 쓴 작품 심님 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 맞죠? 제목만 봐도 유가물, 복수물 다 들어가죠? 제목만 딱 봐도 별점은 없지만 조회수가 높죠? 별점과 관심이 없지만 조회수가 아주 높아요. 513회죠. 그리고선 공모전에서선 봐야 될 건 조회수가 아니라 1화 조회수랑 최신화 조회수 14만, 최신화 조회수 13회, 최신화들. 그리고 그것은 평균적으로 연동률을 봐야 되는데 지금 봐봐요. 연동률이 아주 좋아요. 왜냐면 1화 조회수가 49회인데 19화인데 이런 실수를 하다니. 수정했어요 방금. 19화로 20한 줄 알았는데 수정했으면 됐죠. 봐요. 보면 19화는 최신화차고 어제 새벽 2시에 올렸고, 보면은 제가 또 쓴 번아웃 때문에 잠깐 쓴 연재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회수 27회예요. 그리고 지금은 정체적으로 최신 핫차들 조회수가 고르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영동역이 좋은 웹소설. 지상 최대 공모전에서 원하는 건 영동열이 좋은 웹소설인데, 네, 영동열이 무슨 좋은 웹소설은 어떻게 쓰냐? 어떻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써요? 재미있게 써야지. 재미있게 쓰는데, 네, 어떻게 재미있게 쓸 건가? 그러면요, 플러스를 짜야죠. 설정을 짜야 되고. 웹소설에서 플롯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웹소설에서 플롯보다 중요한 건 작품, 세계관, 플롯보다 훨씬 중요한 거, 작품, 세계관, 주인공, 조력자, 악역. 얘네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요, 로맨스, 여성향이잖아요. 로맨스잖아. 로맨스면 주인공 당연히 여주일 거고, 남주 설정이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어보면 춘향전에도 그렇고, 신데렐라. 얘네들이 주인공 누구야? 춘향이죠. 여주 누구? 춘향이죠. 여주 춘향이. 춘향과 신데렐라 정해져 있죠. 조력자. 춘향전에서는 제비인가? 요정인가? 아무튼 동물들이 춘향이를 도와주는 걸로 아는데, 공주 파티전인가? 아무튼 간에 로맨스적인 고전 장르를 보면 춘향이한테는 도련님, 신분 차이, 신데렐라, 여주, 신데렐라, 악역 새엄마랑 새언니, 남주, 왕자, 조력자, 동물. 단순하잖아요. 단순한데 신데렐라 스토리가 가슴 여성향 장르에서는 그냥 설정이야. 신분 차이를 극복한 사랑 이야기. 요리 구조만 다르지 전부 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오늘 진짜 알찹니다, 지망생 여러분. 다른 곳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에요.
내 작품 쓸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지금 플롯을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 좀 굴릴 겸 뇌도 조금 깨울 겸 떠들고 있는 건데, 진짜 정말로 기본적인 시장 조사도 하지 않고 뛰어드는 사람들 보면 열이 너무 받아. 빽빽한 거, 벽돌 형상에다가 꾸며주기 글쓰기에다가 아주 그냥 미치겠어요. 작품들 보면 왜 그러는지 몰라. 웹소설 지망생들 글을 봐줄 때마다 느껴요. 꾸며주기 글쓰기랑 보여주기 글쓰기의 차이점도 우선 다뤄야 되는데, 그거를 한 번에 다룰 수가 없어. 왜냐면 요거는 따로 찍어야 돼. 애초에 진짜 웹소설에 대한 장르적인 이해도 부족하고, 많이 화나. 웹소설을 진짜 웹소설이 돈만 된다는 거 알고 덤비는 사람들 보면 속에서 화가 나. 어머 40분이 넘어가네? 40분이 넘어가네? 그래서 요약을 해줄게요. 너무 기니까 웹소설 지망생 여러분, 웹소설을 쓰고 싶으면 목표를 정해요. 지체공 나간다고 치고 나간다 하면은 목표를 정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작품으로 뭘 하고 싶은지를 정하세요. 목표는 수상, 경험, 컨택, 역제한 많아요. 아주. 지상 최대 공모전은 나갈 거면 목표 정하고 내가 이 작품으로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세요. 세 번째, 뭐라도 좋으니까 네이버 인기 끄는 웹툰, 웹소설 분석.
네이버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과 웹소설을 봐요. 지체공에 나갈 거면 이걸 봐야지 네이버에서 밀어주고 선호하는 작품을 알 거 아니야. 그걸 알아야 지체공에 나가서 수상을 하든 컨택을 하든 역제안을 받든 할 거 아니에요. 공부 좀 해요. 공부. 학교 다닐 때에 국영수 공부 왜 해요?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웹소설 업계에서 성공을 하고 싶으면 웹소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카카오는 무료 연재 플랫폼이 없어요. 못 들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성향에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성향에서는 좋아라, 네이버, 얘네 두 개 가야 돼요. 얘네 두 개밖에 답이 없어. 북팔, 블라이스, 또는 어디지? 로망띵크인가? 로마띵크 다 죽었어. 시장이 너무 작아. 콕딱지만 해. 대형 플랫폼으로 가야 돼요. 대형 플랫폼은 묻힐까봐 걱정된다. 1일 1연재 이것만 해도 안 묻혀. 핑계 그만대. 무료 연재를 할 거면 1연재 필수예요. 남성향이든 여성향이든 여성향이든 봐야 될 거 아니야. 독자들은 우선 화차가 많은 것을 좋아하고 연창을 자주 하는 작품을 좋아해요. 특히 여성향에서는 독자들이 유료로 전환을 하면 안 봐준단 말이야. 베스트 리그 갔다고 해서 섣불리 유료 전환했다간 공모 전에도 못 나가고 망해요. 재현항우도 무슨 챌린지 리그, 베스트 리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승격 제도를 통해서는 그렇게 인기를 끈 작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발 좀 소형 플랫폼? 거기서 뭐 할 건데요? 소형 플랫폼은 투베에 들어도 컨택이 안 와. 저도요, 블라이스 여기서 한 3년 연재를 했어. 컨택 안 와. 네이버 지체공 시즌에 가서 컨택을 받은 거야. 대형이 짱이야. 시작하는 사람들도 대형이 짱이야. 옛날에는 로판, 좋아라, 로맨스 네이버였어요. 홍보를 했더니 계속 반말이 나오네. 하지만 지금은 로판 시장이랑
로맨스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해. 둘 다 비슷해서 사실 여성향을 쓴다 그러면 조아라, 네이버 둘 다 괜찮은데 조아라는 유연히 시작부터 가능하고 19부 가능하고 카카오, 풍, 오케이 가능해. 그러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풍 가능하지만 승격으로 가기에는 안 좋아. 그리고 유연 베스트에서 가능하고 독자들이 싫어해. 그리고 19부 안 돼. BL 안 돼. 남녀만 돼. 이유 전체 선호 자극적인 거 안 돼. 안 돼. 15급에서 12등급이야 무조건. 등급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쓴 네이버 정식 영재가 서울대생 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직투고 난이도 상 수능 100점이야 얘는. 수능 만점도 어려워. 직투고는 거기다가 직투고 같은 경우에는 기성 작가만 가능해. 출간했거나 완결작 하나 이상 보유한 작가만 가능해서 직투고는 겁나게 어려워요. 거기다가 직투고는 시놉시스를 써야 돼. 시놉시스는 저도 아직까지 쓰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번 작품에 칼을 갈았어요. 칼을 갈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했죠. 열심히만 해서는 안 돼. 공부를 해야지 나처럼. 저는 진짜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부모님은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쉽지 않다는 거 누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창작 활동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고 고향 대구를 떠나서 강주에 오고 잘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갑자기 쓴 자폐가 튀어나온 거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제가요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건 작가라는 꿈 때문에 버틴 거지, 꿈이 없었으면 이미 그랬을지도 몰라요. 꿈은요 나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지망생 여러분도 여러분에게도 쓴 제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거의 1시간짜리 강의를 해봤는데 강의라고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떠셨어요? 반말이랑 존댓말을 섞어가면서 하기도 했고, 알다시피 제가 그 말더듬이 있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대인기피증도 심하고, 구독자 여러분은 전부 다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조금 고민하고 있는 웹소설 진학생이나 초보 작가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그냥 왜냐면 저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정문인 작가님이 정문희 작가님은 저를 모르지 싶어요. 그러나 저는 정문희 작가님 덕분에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정문희 작가님의 작품을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유튜브만 보고선 팬이 되었고, 에세이도 구매하고,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서 탄생시킨 게 이번 작품이니까 여러분도 이걸 보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스타일의 강의도 괜찮으면 앞으로 조금 편하게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볼게요. 앞으로 제가 웹소설 강의에서 다룰 거는 웹소설 작가의 현실이라든가 아니면은 표절과 오마주의 차이점, 네이버 시리즈풍과 카카오풍의 차이점, 보여주기 글쓰기와 꾸며주기의 차이점 등등 지망생과 초보 작가들이 쉽게 하는 실수, 그리고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을지, 독자들이 선호하는 작품은 뭔지, 그리고 참고하기 좋은 호텔 델루나나 도깨비 다 1월지니, 그리고 막장 루판이나 막장 로맨스에서 쓸 수 있는 썰볼 만한 와땅 장보리, 내 딸 금사월, 항우의 품격 펜트하우스 같은 그런 작품들도 다룰 거고, 여러 가지를 많이 다룰 거니까 제 채널에 자주 놀러와 주세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여기까지 끝낼게요. 어머나, 1분 남았다. 1분 딱 채울까? 우선은 아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부족함이 많은 제 영상을 봐주는 것도 신기하고, 무슨 조회수가 늘어가는 거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 누군가에게 제 영상이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되고 곧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지금 약간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어요. 나만큼 힘들었냐고. 네. 힘들었지만 극복했다고. 우울증이나 장애인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게 좋겠다. 나중에 제가 정말로 작가로 유튜버로 성공을 했을 때에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최선을 다했고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기 때문에 네,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남들은요, 호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길을 물어보는 할머니를 보면은 길을 알려주고, 울고 있는 꼬마를 보면은 왜 우냐고 물어보고, 초록불이 깜빡깜빡 거려도 기다렸다가 건너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친구들에게 호구 잡힐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나쁘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착한 사람을 착하게 대해주지 않는 세상이지만 악하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25년 살면서 단 한 번도 저한테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가족들은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가해자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거의 맨몸으로 독립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해준 것도 없는데 크게 엄마랑 아빠가 저한테 빚 갚아준 거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죠.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요 말해줬어야 된다고 봐요. 물어봤을 때 진짜 엄마랑 아빠가 그동안 저한테 말해준 거랑 생활 기록부의 기록이 다르다는 걸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내가 정말 정상이었으면, 발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4살 때부터 대학병원을 이용하지도 않았을 거고, 발달 검사를 하지도 않았을 거고, 특수교실을 이용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 비싸다는 심리치료나 언어치료를 시켜주지도 않았을 건데, 바보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도수 몇 번씩 씻은 왔다 갔다 거리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살아있는 게 아니지, 제 부모님이 그토록 반대하던 웹소설 작가로 성공하는 게 그들에게 최고의 복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동초등학교, 남동중학교는 졸업자도서 얼마 없고 건너 다 아는 사이라서 알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우울증을 극복한 대박 작가, 그러니까 웹소설 업계의 월드 디즈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멈춰서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제가 보여주지 못한 작품들도 많고 장난감 애니도 있고 너무 많아요. 약간 조금 동료판 대왕이랑 세종대왕님이랑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했던 옹중가? 그걸 바탕으로 동로판도 구상하고 있고 고려 시대에는 여성 지위가 훨씬 높았대요. 고려나 고구려 시대를 배경으로 동로판도 쓰고 싶고, 그리고 피폐물도 쓰고 싶고, 영화도 쓰고 싶고, 드라마도 쓰고 싶고, 마법소녀물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리고 저는 글 쓰는 게 세상에서 너무 즐거운 사람입니다. 악플 100개를 받아도 악플이 한 10개가 있어도 그 중에서 내 작품이 좋다는 하나의 댓글만 있어도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사람이 저예요. 보이지 않지만 구독자 여러분이 저를 응원하고 있고 내 영상을 기다리고 있다. 내 작품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머나, 1시간 채우려고 그랬는데 1시간 10분이 다 돼야 하네요.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